안녕하십니까. 개망난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은석, 이 별명이 개망난입니다. 검찰에서는 이건 뭐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에 수사가 진짜 뭐 법치라는 건 안중에도 없고요. 얼마나 무식하고 거친지. 그래서 별명이 다 개망난이라 합니다. 조은석 이자가요. 아니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면 그냥 수사가 목적이잖아. 망신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사가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거 출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출석할 가치도 없죠. 이거 서면 조사로 끝내야 돼요. 내용 자체는 좀 이따가 보고요. 이거는 출석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란이 이미 기소돼 가지고 8번이나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검찰이에요. 이미 법원에서 내란 재판이 8번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더 추가 수사할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하여튼 수사가 목적이면 그 조국이 때 만든 거 있잖아. 조국이가 이제 공보 준칙이라고 뭐 자기 집안부터 제일 덕을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비공개, 그 다음에 정경심이도 비공개, 조민희도 비공개, 전부 자기 집안부터 봐가 하여튼 공보 준칙 해가지고 이제 포토라인을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 지하로 가든 뭐 헬기 타고 옥상에 내려가든 어디 가든 이게 조사만 하면 되는 거지. 망신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 서울고등검찰청이 중앙지검 옆에고 새로 진 건물이거든요. 서초역하고 교대 서초역 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 전부 문을 다 잠가가지고 너 현관으로 들어와라 기자들에게 있는데 요런 게 망신 주려는 이런 걸 보고 개망난의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처음에는 소환도 안 하고 체포영장부터 청구했잖아요. 와 진짜 개망난이도 유분수지. 경찰에서 3번 출석 요구했다고. 근데 경찰이 특검입니까? 특검이 경찰에 완전히 뭐 시다발입니까? 경찰이 소환한 거하고 특검이 소환한 게 같은 거냐고. 한 번도 소환 안 했잖아. 근데 체포영장부터 떡 청구하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제가 오늘 계속 개망난이라 소리 하는데 개망난이는 개망난이야. 아니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을 떠나서 뭐 제 같은 사람 있잖아. 뭐 일개 변호사를 소환할 때도요.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님 뭐 이게 좀 조사할 게 있는데 언제쯤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언론에다가 먼저 토요일 날 9시에 오셔요. 언론에다가 먼저 일방적으로 날짜 잡아 공표하는 이런 개망난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 1시간 늦게 갔지만 하여튼 과정은 이래 된 거예요. 과정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혐의는 뭐냐? 혐의가 더 웃겨요. 혐의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래. 체포를 방해했다고. 아니 체포할지 안 할지, 경호를 할지 안 할지는 경호처가 판단하잖아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도 경호처가 판단하면 경호처 경호하라고 하지. 경호처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때 박종준 경호처장 1차 때입니다. 2차 때는 유혈 사태 안 생긴다고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잖아요. 근데 1차 때 우리 다 TV로 생중계했잖아. 제가 그때 MBN에서 생중계했잖아요. MBN에서. 그러게 그냥 몇 놈들 막 공수처 들어오는데 영장이 허접해. 영장에 보니까 이순행이가 서부에 이순행이가 그냥 손글씨로 컴퓨터다 손글씨로 군사시설 압수수색 못한다는 형소법은 적용을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뚝 돼 있고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도 없다고 지경 판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놈들이 잡으러 오니까 공수처가 알아서 협상을 하다가 물러나. 그래서 물러갔잖아요. 거기 뭐 누가 뭐 폭행을 했습니까? 누가 뭐 그때 총격전을 했습니까? 누가 막 기관단총을 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협의하다가 물러갔잖아요. 그때 제가 TV 생중계할 때 아닙니까? 그러게 대통령이 뭘 폭행을 해서 뭘 해서 가만히 있으면 경호처가 경호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법대로 경호해 이 말 한 데서 공무방해입니까? 경호하려고 해야지. 잡으러 오면 불법으로. 근데 그것도 없잖아. 증거도.
이걸 특수공무방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진작 미리 내란 기소할 때 기소를 하지. 그때 안 하고 이게 자그마한 거 남겨놨다가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더 황당한 게 또 혐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게 특수공무방해하고 그다음에 비하폰 있잖아. 비하폰. 이걸 삭제라고 지시한 게 증거인멸 교사라는 거야. 와, 이것도 되게 웃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 망치로 부숴버리도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피해자가 자기 증거를 숨기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 하냐. 책임 조각,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우리 어떤 사람 처벌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성 속에 책임 능력, 만 14세가 넘어야 된다. 나이가 너무 어린 놈은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 정신병자다. 그러면 이게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사물을 분별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기대 가능성.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숨겨준다. 아니 내가 죄를 지면 우리 어머니 내 숨겨줘도 되지. 내가 도망가는데 부모인데 또 이게 가족끼리 증거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대 가능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 형법이 책임이 조각되는 게 첫째 미성년자, 형사무능력자, 나이가 10살도 안 됐다. 14세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신상실자. 예를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 바로 이런 경우 자기 사건에 자기가 증거인멸한다. 이런 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 또는 친족끼리 범인을 언닉한다.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 이거 처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인멸은요.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잘 처벌 안 하는데 이걸 워낙 할 거 없으니까 편법으로 야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외국으로 도망가 놓고 국내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 야 우리 집에 어디 숨겨놓은 증거 좀 없애라.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조정하 이러면 질이 안 좋잖아.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처벌할 게 없으니까 하는지. 아니 자기가 없애면 죄 안 되는데 남한테 시키면 죄가 된다는 게 웃기잖아 원래는. 근데 판례는 아직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그런 경우에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억울하게 당한 게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갖다가 부인한테 내연년가 그때는 혼인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 씨 있잖아요. 우리 대장동. 부인한테 내였는지 부인한테 핸드폰 좀 없애했다가 정지상에 시키다가 그 증거인물 교사로 6개월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비화폰을 삭제를 지시했다. 증거인물 교사. 이게 두 가지 혐의거든. 대통령 혐의가. 근데 비화폰이란 게요. 비화폰이란 게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삭제가 되지만 이거는 이게 경호처에서 관리하면서 원래는 이게 삭제하는 게 말이에요. 비화폰이란 게 뭐냐면 이게 국가안전보장이나 우리 청와대 또 이게 중요 경호처 이런 데서 진짜 이게 비밀 통화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심지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이 야 김일성이 한번 바꿔봐. 우리 7.4남북 공동성명해. 이러면 이게 통할 수도 있고 저 미국 대사 한번 바꿔줘. 미국 대사 또는 이게 미8군 사령관 통화 좀 합시다. 우리 안보가 이게 비화폰이야. 이걸 다 까발린다? 이게 군사비밀 2호입니다. 2급 군사비밀. 대통령 기록물이야. 비화폰이, 비화폰을 까가지고, 심우정이하고 통화했네? 이게 노상호이한테 통화했네? 이걸로 구속한 게 김용현 장관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 구속한 게 비화폰을 노상호이한테 줬다는 거야. 민간인한테. 와, 황당하죠? 근데 그러면 옛날에 같이 하든지 기소를 왜 6개월 되니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제 말은 비화폰은요, 2급 군사 비밀입니다. 사용 내역 자체가. 이걸 까발리고 갖다 주는 경호처나 경찰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계리라고 있잖아요. 김계리 변호사 하고 이제 또 우리 변호사 송진호, 김계리 이분들이요. 경호처 직원하고 경찰을 고발했어요. 군사시설, 군사기밀, 이게 군사기밀 2급 비밀입니다.
비아폰 사용 내역 자체가. 그러기에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근데 이게 무단으로 반출했단 말이야. 경호처 반대파가 죽겠지. 반대파가 근데 이게 준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라 기강이 막 개판돼서. 그러면 이재명이는 비아폰 안 쓰면, 그럼 이게 대통령은 어떻게 통화하느냐고. 비아폰 안 쓰면. 그럼 이게 대통령이 다 투명하게 그냥 일반 폰으로 다 통화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원수가 비아폰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특히 안보에. 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완전히 내란 머리에 완전히 나라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오늘 혐의가 지금 현재 그 공무방해하고 그다음에 비아폰 이거를 그 증거인멸했다고. 이건데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다. 이거야말로 서면 조사해도 되고 이게 무슨 이게 거리가 됩니까? 황당하죠. 이게 이제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특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근데요, 제가 계속 개망난이 조은석이는요, 어차피 윤 대통령 구속 못하면 특검 실패하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구속이 특검의 목적이거든요. 이미 내란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요, 조이대도 내란 특검 왔습니다. 조이대. 와, 조이대가 이재명 재판한 게 그게 내란 특검 왜 오느냐고. 조이대도 내란 특검 왔다니까? 황당하죠. 아니, 심우정이하고 지기현도 왔어. 근데 심우정 총장과 지기현 판사는 윤 대통령을 풀어주서니까 내란 특검에 오면 그것도 이상한데 조이대는요, 이재명이 재판 빨리 한 것밖에 없잖아. 선거법. 이게 왜 내란이냐고. 황당한데. 하여튼 내란은요, 결국에 윤 대통령 구속이 최종 목표거든요. 김건희 여사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오늘 조사하면요, 또 이게 며칠 지나면 이 개망난이 조은석이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떠들 겁니다. 떠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오늘 그 최명성 변호사하고 그 지금 송진호 변호사가 같이 이게 입회를 했죠. 오늘 그 최명성 변호사는 참 이게 대단한 실력자면서 이게 그 참 대단합니다. 우리 우파 쪽의 보배예요. 최명성 같은 사람은 이게 나중에 꼭 국현식이 돼. 한변 대표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 다 하고요. 이번에 그 법률 비서관도 하고 지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이제 그 입회를 할 겁니다. 최명성 실제 그 같이 아마 오늘 입회를 하는데요. 이 조은석 특검은요, 아마 뭐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법리가 뭐고 다 이게 정치 보복이고 전부 이게 인민재판하면서 이제 여론재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구속영장은 청구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 이제 그래도 이게 믿을 거는 마지막에 그 중앙지법의 마지막은 이제 그 영장 담당 판사의 그 소신, 양심을 믿을 밖에 없다. 이런 게 그 특검의 말도 안 되는 개망나니 같은 이런 게 그 수사. 완전히 정치보복, 내란, 정치보복 수사거든요. 거의 뭐 이재명 민주당 눈치 보는 하명 수사입니다. 아마 특검에게 기대할 게 없다. 무조건 이게 그 억지로라도 영장을 청구한다. 이걸 이게 그 중앙지법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의 그 마지막 보루로서 중앙지법에서 단호하게 그 영장을 기각시키게 됩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세상에 그 구속영장 하면서 이게 뭡니까? 아니, 체포를 뭐 물리적으로 불상사가 있은 것도 아니고 협의하다가 돌아간 거고 그렇게 경호처하고 협의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관여하냐. 대통령 사대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경호처가 알아서 하는 거. 이걸 구속하면 전 세계 망신이 안 되겠습니까? 뭐 이게 체포하려다가 총격전 나가 기관단총으로 몇십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하다가 아마 이게 들어왔다가 오줌 누고 싶어서 갔다는 말도 있어. 경호처가 화장실을 못 쓰게 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다는 말도 있고 그때 그게 다예요. 그 내란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개판이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비아폰이라는 거는 국가 2급 비밀로 그냥 자동 없어지고 경호처 관리하는데 대통령이 뭐 없애라 안 하면 이게 뭐 없애라고 지시해 없습니까? 자동 없어지는 거 관리하는 건데 굳이 그걸 뭐 또 내용은 또 나타나지 않잖아요. 거기 통화 내역은 또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뭘 인멸이 돼? 통화 내역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저는 기각이 돼야 되는 거. 아마 이게 지금 그래도 이게 좀 원칙 판사가 좀 있잖아요. 지기현 판사도 구속 취소한 것처럼 지금 이게 사법부도 상당히 이재명한테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특검에 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사법부가 눈치를 봐가
사법부가 우리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이게 그 사법부가 소신껏 윤 대통령 영장 기각해서 다시 한번 이게 그래도 이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살리느냐, 이거는 이제 그 법치의 최후보로 사법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이게 이제까지 절차가 어떻게 됐냐. 그게 특검이 망신 주기로 전부 했다는 그 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의는 뭐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향후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은 분명한데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